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데토쿤보의 랩터스 영입과 관련된 루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SPN의 윈드 호스트로부터 빅3의 다크호스로 토론토 랩터스가 언급되면서 아데토쿤보, 케빈 듀란트 등의 루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루머로 시작했는데 점점 이게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더니 베팅 사이트 드래프트킹에서는 랩터스로 갈 확률을 가지고 배당률 1위로 꼽았습니다. 잔류한다는 배당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적의 경우에는 랩터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래도 올해 파이널 경기들이 좀 텀이 길다 보니까 이런 다른 오프시즌 떡밥들도 좀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데토쿤보의 랩터스 행과 관련된 루머에서는 언제나 빠질 수 없는 것이 이 마사이 유지리 단장과의 관계입니다. 아데토쿤보가 어렸을 적 나이지리아에서 그리스로 불법 체류자 신세를 했을 때 아데토쿤보의 가족의 정식 난민 신청을 마사이 유지리 단장이 도와줬고요. 그 이후로도 농구 외적으로 꾸준히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랩터스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토론토에 있는 북미 최대 규모의 그리크타운입니다. 고향 그리스를 그리워하는 아데토쿤보에게는 이런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타운이 하나의 어필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다문화적인 것이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랩터스에게 큰 어필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 예전에 터키 국적의 올랜도 소속의 히도 터콜루가 랩터스로 이적한 가운데 이 이유 중 하나로 터키시 타운이 잘 구성되어 있다는 걸 꼽았기 때문에 마냥 무시할 것만은 못 됩니다. 그렇다면 실현 가능성은 어떨까? 솔직히 말해서 하자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수년간 랩터스는 좋은 선수들과 에셋을 꾸준히 쌓아왔고 자체 픽을 온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미러키 입장에서는 딜을 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쉬운 트레이드가 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러키 구단 측에서 대놓고 아데토쿤보의 트레이드 대가로 엄청난 에셋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3년 175밀리언의 잔여 계약 역시 굉장히 안정적 요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에셋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아데토쿤보 같은 선수는 슈퍼맥스를 받는 게 당연한 거고 2년 플러스 1년 플레이어 옵션의 계약은 되려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트레이드 카드가 될까요? 일단 50밀리언 이상의 샐러리를 받고 있는 아데토쿤보이기 때문에 랩터스 입장에서 그 샐러리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주전 선수는 필수로 한두 명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라운드 픽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1라운드 픽 역시 미러키 입장에서는 3개 이상은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랩터스 입장에서는 제일 트레이드에 포함시키고 싶은 선수가 RJ 베럿이 되겠죠. 아무래도 팀 전술에서 조금 맞지 않는 선수라는 평가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미러키 입장에서는 주축 선수인 아데토쿤보가 나가는 이상 새로운 주축을 원할 것이고 그렇다면 베럿보다는 스카티 반즈를 요구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아데토쿤보를 데려오는데 스카티 반즈를 킵하면서 데려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미러키 입장에서는 1라운드 픽을 더 많이 요구하게 되겠죠. 그리고 랩터스 내부에서도 야니스 아데토쿤보를 얻을 수 있다면 그동안은 언터처블이었던 스카티 반즈도 포함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스카티 반즈가 주축이 되어서 트레이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예상으로는 스카티 반즈, RJ 베럿, 그레이디 딕의 1라운드 픽을 포함한 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카티 반즈를 트레이드 카드로 내놓는다면 1라운드 픽은 랩터스가 상대적으로 적게 오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드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상위 픽에 좋은 선수가 많기 때문에 랩터스의 픽 역시 좋은 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스카티 반즈를 굉장히 아끼고 언터처블이라는 것도 저는 이해하고 있지만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온다면 성향이 비슷한 두 선수이기 때문에 반즈가 나가는 것이 교통정리에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데토쿤보를 데려온다고 랩터스가 우승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트레이드 회의론의 주장이고요. 지금 랩터스의 트레이드가 아닌 그냥 아데토쿤보가 추가된다 하더라도 우승할 수 있을까? 글쎄입니다. 그리고 아데토쿤보를 트레이드로 데려오면 수많은 선수들이 랩터스를 떠나야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팀 전술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간 쌓아온 팀 컬처 역시 아데토쿤보라는 베테랑 선수의 등장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겠죠. 이는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잃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것을 잃는다라는 계산이 서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는 트레이드입니다. 그렇다면 마사이 유지리 단장의 이 승부사 기질로 카와이 레너드를 데려온 것처럼 왜 아데토쿤보는 안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카와이 레너드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팀의 전력이 탄탄했고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한 방을 위해서 데려온 카와이 레너드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승을 위한 마지막 한 방이 야니스 안테토쿤보일까요? 과연 지금이 그 타이밍일까요? 물론 이 마사이 유지 단장이 아데토쿤보의 잔여 계약이 3년이기 때문에 1년은 간을 보는 느낌으로 하고 2년차 때부터 본격적으로 달릴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트레이드 큰 이득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랩터스 팬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랩터스는 원래 트레이드, 대형 트레이드를 할 때는 조용히 있다가 한 방 크게 터뜨리는 타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딜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빅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케빈 듀란트 영입과 관련해서 랩터스가 다크호스로 떠올랐다고 하고요. 아데토쿤보, 케빈 듀란트 이름만 들어보면 뭔가 랩터스가 큰 거 한 방을 준비하는 것은 맞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 팬덤에서는 이런 거대한 빅네임을 데려오는 것보다는 저평가받는 에이스 선수들, 잉그램 같은 선수를 하나 더 데려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드래프트 상황을 보고 또 트레이드가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랩터스는 야콥 퍼틀의 후계자 센터를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신인 드래프트의 결과를 보고 어떤 선수를 데려올지 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타 뉴스입니다. 카일 라우리가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은퇴 전 마지막 시즌에는 랩터스에 컴백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현재 만 39세의 나이이고 기량이 많이 쇠퇴했기 때문에 지금이 그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랩터스의 2025-2026 시즌 시티 에디션 저지가 유출되었는데요. 디자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새로운 무늬가 저는 올랜도 매직 옛날 클래식 유니폼이랑 좀 많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라우리가 돌아오면 드로잔과 함께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드로잔은 지금 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언급했고 랩터스 구단 내부에서도 좋은 선수로 평가하고 있는 카만 말루아치, 최근 샌안토니오 스퍼스도 이 말루아치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합니다. 물론 이 픽을 가지고 있는 스퍼스이기 때문에 이 픽을 사용하지는 않고 픽다운으로 뽑을 것이라고 하네요. 스퍼스가 픽다운을 생각하고 있다면 네츠는 픽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캠 존슨과 19픽을 가지고 픽업을 고려 중이라고 하고요. 그 대상은 9픽을 가진 토론토 랩터스 혹은 10픽을 가진 휴스턴 로켓츠라고 합니다. 드래프트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드래프트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특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제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는 자료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